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의 지난 지방선거 선거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 친문 실세 13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마저 깔아뭉갠 채 궤변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를 입수해서 전문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에는 A4 용지 60매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실제는 총 71매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소장 첫머리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가 언급되는 가운데 대통령 명칭도 무려 35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겐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고 적시된 대목입니다. 그와 함께 청와대 8개 비서관 및 수석 비서관실이 각각 업무를 분담해 개입했음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21차례나 보고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을 뜻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를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렇듯 날로 문재인 정권이 첩첩산중 그야말로 헤어날 길 없는 그런 형국에 빠져드는 듯 싶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일가 일탈을 기점으로 촉발된 부도덕성, 그리고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또한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또 다른 문제들을 놓고 보면 그건 차라리 애교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도 합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은폐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를 윤석열 총장이 본격 수사할 것을 지시한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루서를 낳고 있는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에게 더욱 치명적인 그런 타격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라젠 문제는 다음 방송에서 짚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0여 년 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그런 문제입니다. 영유아는 물론이고 성인까지 사망하거나 또는 폐 손상 등을 입은 그야말로 사회적 참사에 해당됩니다. 지난 2006년 의료계가 이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 1월 31일 기준으로 사망자 1517명을 포함한 6730명이 피해 상태를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접수되지 않은 그런 피해 사례까지 합하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지난 2015년 12월 자체 조사한 근거에 따르면 최대 227만 명이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구제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대다수 피해자가 구제를 포기하거나 또는 충분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배가 되어야 하리라고 여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든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무슨 좌파니 우파니 또는 진보 보수 운운하는 그런 것과는 하등 무관한 그런 일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몽땅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유익한 제품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또 정부 당국도 한동안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를 믿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으로 인해서 피덩이 영유아를 비롯해 심지어 어른들까지 폐가 망가지며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했습니다. 혹은 살아있어도 결코 산목숨이 아닙니다. 목에 호수를 연결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할진데 만일 여러분 가족 중에 그렇게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겠습니까? 여하튼 검찰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덮으려고 했었는지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극이 여기까지 진척될 수 있었던 데에는 사회적 잠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작년 12월 2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가 부실했다는 그런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당시 위원장이던 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정위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 은닉 도피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결정엔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선주 전 국장 이력을 봤더니 공정위로 옮기기 전에는 판사로서 법복을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공정위로 자리를 옮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계속 판사를 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유선주 전 국장은 필경 또 다른 사명감에서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택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판관리관은 국장급입니다. 공정위에 상정된 안건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자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유선주 전 국장은 공정위 내부 조사국 등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 그리고 위원회 의결 등을 꼼꼼히 살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적잖이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매우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유선주 전 국장은 문재인 정권 초대 공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매우 크게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보고서를 2017년 7월에 김상조 당시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이 원보이스로 가자며 이를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잘못된 폐단 그대로 가자, 뭐 그런 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면서 유선주 전 국장에게 직장 내 갑질 올가미를 씌워서 바른 목소리를 내던 유선주 국장을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읽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후 김상조 위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한층 더 출세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이 독단으로 그렇게 덮으려고 했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배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선주 전 국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공정위와 대기업 그리고 대형 로펌 관계자들 간의 잦은 면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 직원의 대기업 재취업 관행 등이 사건 처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의 친밀관계가 공정위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부실조사 의혹까지 만든 것이라고 그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지금 공정위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공정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선주 국장은 또 다른 우려를 전하고도 있습니다. 김상조 전 공정위 위원장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무섭게 검사가 교체됐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 난도질을 하면서 그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담당 검사가 교체되면 아무래도 바뀐 검사가 사건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등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임은 명약관화합니다. 사회적 참사로 불릴 만큼 워낙 사건이 방대하고 또 피해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면밀히 살펴보려면 수사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겠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피차 나누고 또 짚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간과 짐승이 구별되는 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안다는 그런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차단하려고 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권력이라면 그 사회와 국가는 매우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으로 위험한 그런 독극물에 비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34살의 젊은 의사 레원양이 우주 어디론가 자신의 영혼을 실었습니다. 우한폐렴 위험성을 맨 처음 공개적으로 알리려다가 중국 공안당국의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도 감염이 돼서 34살의 젊은 나이로 그만 인간들의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보를 차단하고 또 그를 처벌했던 중국 공안당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다 일찍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극심한 혼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따가운 질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우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또한 그렇다고 여깁니다. 애초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지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용 금지와 함께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론에 공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니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들 지원 등에 대해서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이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참으로 회귀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구제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